이제 제가 어제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지방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 가서 인문학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AI랑 다른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토론을 했는데, 아이들도 이제 입시에 이게 뭐라 그럴까, 치여 있다 보니까 잘 생각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는 그 막 적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래도 뭔가 애들이 이야기하려고 했고, 굉장히 좋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는 오메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책을 잘 많이 안 읽는데, 이거는 짧기도 하고, 뭐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맑고 밝은 책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 30분, 1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 토론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구체적인 철학적인 주제로 안 들어가도 그 이제 줄거리도 읽으면서 자기가 뭐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차 마시면서 그냥 남 씹는 수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책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제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오멜라스의 중독성. 그 다음에 이제 속죄양. 그러니까 속죄양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그런 행복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누군가의 비극에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비극을 당하는 영혼은 속죄양인데, 그거를 당연히 여기거나 외면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멜라스에 남는 사람들과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멜라스는 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낙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천국 뭐 이런 정도의 낙원이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제 누리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쩌면 오멜라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오멜라스라는 게 누군가가, 제가 이제 북한을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그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그렇게 말은 안 할지언정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정말 세계 제1의 독재 국가 중에 하나인 그 사람들이 발목을 잡혀서 자유라는 것이 모를 때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멜라스라는 것은 이제 월리엄 제임스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철학자면서 하버드대 교수가 이제 여기 이 앞에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외웠기 때문에 잠깐 줄여서 말하자면은, 낙원, 그 이상의 낙원일지라도 내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면 그거는 낙원일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읽고 이 이제 어슐러 K. 르본 이 작가가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멜라스라는 거는 낙원인데,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일상의 이 생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 생활 속에 나를 깨우게 하고 카르텔의 세력을 알려주고, 또 저 자유를 찾아야 되는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의 존재를 알려줄 때 그게 싫은 거지. 그 사람들은 불편한 거야. 처음엔 불편해 조금 할 수도 있다가 외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제가 어제는 이제 뭐 책임의 회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낙원을 향해서 찾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비극이 없는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책이에요. 이게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게 뭐 우리가 몇 천만,
평에 사는 그런 어떤 부자 천국 이런 거를 말하지 않을지언정 우리를 감각하게 하는 거죠. 감각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극의 진실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렇다면 그게 바로 당신 속에 있는 오멜라스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오멜라스를 걷어내고 자신의 오멜라스 속에 있는 것을 그 아이를 구원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책도 알아보기 전에 잠깐 다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줄거리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오멜라스라는 아주 정말 뭐 축제가 열리고 아주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속에 비극이 있어요. 아주 어느 건물의 지하에 태어나자마자 그 곳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똥을 좀 크게 받아내면서 겨우 뭐 음식으로 연명하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 도시가 행복한 거야. 행복하다고 믿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그 아이를 구출해서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행복하지 않을까를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조금만 포기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거, 자기가 누려야 되는 거. 조금의 불편함, 조금 더 불편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라는 것도 권력의 기득권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이 편안함의 기득권도 있어요. 불편한 게 싫은 거죠. 내가 나가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에게 나에게 오는 그 불편함이 싫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이 소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소설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저 감옥에서 에어컨도 없는데 자유를 위해서 외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불편함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죠. 네, 서작가의 인문학 톡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정신을 차렸고요. 오늘은 좀 제가 많이 이렇게 몸도 그렇고 좀 다운이 돼 있었는데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